세상에는 똑똑한 척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쌓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려면 남들이 모르는 복잡한 공식을 알아야 하거나 매일 밤잠을 설치며 복잡한 차트와 재무제표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적인 두뇌가 필요하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입니다. IQ가 150인 사람이 12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만약 지능 순서대로 부자가 된다면 대학 교수나 수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시장을 마치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전쟁터로 착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사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뉴스를 켜고 차트를 들여다보며 오늘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죠. 직장에서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켜고 시세를 확인합니다.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여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오가는 것이 투자를 잘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멍하니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하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밭을 더 많이 갈면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농경시대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부지런함이, 그 쓸데없는 행동 과잉이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사실 금융업계 전체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매매하도록 부추깁니다. 증권사, 펀드 매니저, 언론들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게 그들의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 이 종목으로 갈아타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익과 여러분의 이익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입니다. 이 구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그들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저 바보 같은 짓을 피하는 게 훨씬 쉽고 확실한 길입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아마추어들이 점수를 따는 방법은 강스파이크를 날리는 게 아니라 공을 네트에 걸리지 않고 상대방 코트로 안전하게 넘기는 것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무엇일까요? 바로 잦은 매매입니다. 시장의 작은 파도에 일일이 반응하며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행위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수수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거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잦은 거래는 카지노 딜러에게 팁을 계속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판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이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순간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복리로 굴러가야 할 자본의 덩어리가 뚝 잘려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팔지 않는 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투자금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잦은 매매는 이 엄청난 혜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짜 문제는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복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언덕 위에서 굴리기 시작한 작은 눈덩이가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불어나 산사태처럼 변합니다. 알다시피 처음 일, 2년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빠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한 구간을 지나면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그런데 잦은 매매는 굴러가던 눈덩이를 멈춰 세우고 다시 처음부터 뭉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엄청난 가속도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인 복리를 고작 오늘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복리라는 건 아주 예민한 식물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와도 묵묵히 견뎌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심어놓고는 매일 흙을 파헤쳐서 뿌리가 잘 자라고 있나 확인하려고 듭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 잠깐 뽑아 두었다가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심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자꾸 건드리면 식물은 결국 말라 죽습니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훌륭한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때까지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버텨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걸 못해서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 자극적인 사건,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하죠. 우리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를 피하고 사냥감을 쫓도록 진화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에 반응하고 당장의 보상을 줬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 흥분해서 사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립니다. 시장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도박사가 되려는 유혹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도박장에서는 판돈을 자주 걸수록 하우스가 돈을 벌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내린 최고의 결정들은 대부분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고 저지른 일들일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평생의 직업을 고르는 일처럼 말이죠. 매일매일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통해 훌륭한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확실하고 좋은 기회는 10년에 두어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치기 딱 좋은 공은 경기 내내 몇 번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아웃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삼진 아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고 심판이 아웃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이 들어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보내도 됩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로 공이 날아올 때 그때 전력을 다해 휘두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공의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제풀에 지쳐 경기장을 떠납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저 현금을 쥐고 세상을 관찰하며 공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그게 투자의 99%입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일은 거절입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라 거절하고, 너무 비싸서 거절하고, 경영진이 믿음직스럽지 못해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흘려보내다가 마침내 이거다 싶은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크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트럭 한 대의 분량의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 또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투자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질투는 인간을 가장 멍청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7가지 죄악 중에서 유일하게 즐거움이 전혀 없는 죄악이 바로 질투입니다. 옆집 김씨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친구 이씨가 급등주로 차를 바꿨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만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나도 빨리 저 흐름에 올라타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죠. 그 조바심이 여러분을 멍청한 매매로 이끕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에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던져 넣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허겁지겁 달려드는 꼴이죠. 남들이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진정한 부자는 남들의 속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식, 모든 경제 상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작은 영역, 그 안에서만 승부해도 충분합니다. 모르는 것에 손대지 않는 것,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 더미를 만들고 풀 수 없는 문제는 과감히 그 더미에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IBM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가 좋은 회사라는 건 압니다. 그래서 투자합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아는 것만 확실히 알면 됩니다. 하지만 자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거시 경제를 예측하고 금리의 방향을 맞히고 다음 분기 실적을 점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건 신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예측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결국 도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파도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도가 와도 뒤집히지 않을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튼튼한 배를 만들어 두고 항해를 시작했다면 파도가 칠 때마다 방향키를 돌리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계와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 기계와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은 그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보여줄 뿐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비싸게 사고 내일은 우울해서 싸게 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 기복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파트너는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라고 유혹하고 우울할 때는 헐값에 주식을 팔겠다고 난동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그 소음에 휘말려 같이 춤을 춘다면 결국 수수료만 내고 빈털터리가 되어 파티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시장이 미쳐 날뛸 때 그 광기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광기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음을 무시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한다면 시간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를 샀다고 칩시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와서 오늘 가격이 5% 떨어졌으니 파시죠 라고 한다고 팝니까? 아니면 오늘 3% 올랐으니 파시죠 한다고 팝니까? 안 팝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를 생각하고 상권의 미래를 보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겁니까? 기업을 소유한다는 마인드 없이 그저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해 일하지만 평범한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골치만 썩일 테니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치열한 인내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내는 아이처럼 먼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지연시키는 용기입니다. 잦은 매매를 멈추세요.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짓을 그만두세요. 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차라리 좋은 책을 한 권 더 읽으세요. 저는 책을 읽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학습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회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회사의 보고서를 읽고 그들의 제품을 써보고 경쟁사를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찾았다면 믿고 맡기세요. 제가 아는 한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 치고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대부분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수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리가 일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분석가라도 참을성이 없으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고 우직하게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주는 건 여러분의 화려한 손기술이 아니라 시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팔까 살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뉴스를 보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 같고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바꾸라고 소리칩니다. 그게 바로 잡음입니다. 그 소리를 끄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기업을 10년 동안 소유할 마음이 있는가? 만약 주식시장이 향후 5년간 문을 닫아버린다고 해도 나는 이 투자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고 자주 사고 팔고 남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투자에서만큼은 문제를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2m 높이의 장애물을 넘으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넘을 수 있는 30cm 높이의
장애물을 찾아서 넘으면 됩니다. 잦은 매매는 스스로 난이도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가만히 쥐고 있는 건 쉽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어렵고 위험한 길을 택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너무 영리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멍청한 짓을 피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아침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남들이 미쳐 날뛸 때 차분하게 제자리를 지키세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좋은 책을 읽으며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부디 여러분은 그 단순함의 위력을 깨닫고 현명하게 그리고 아주 느긋하게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은 깁니다. 서두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